안녕하십니까.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. 오늘 또 소개시켜드릴 환자가 한 분 계신데요. 70대 중후반을 지나가고 계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오랫동안 구강평평태선을 앓고서 고생하셨던 분이세요. 저희 병원에 오셔서 30회 가까이 치료를 받으셨고 기간은 거의 1년.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한 80, 90% 정도는 다 돌아오셨어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셨을 때 검사 수치에서 수온이 엄청 높았어요. 제가 환자하고 상담할 때 기준 잡을 때 4에서 5 이하를 정상으로 보거든요. 근데 이분은 혈액검사상에서 17.4가 나오신 분이세요. 그거에 비해서 모발 검사에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혈액에 노출됐던 그게 아마도 단기간 내에 폭로됐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폭로될 수 있는 원인 음식들을 다 제한을 시키고 열심히 오실 때마다 이제 빼는 치료를 해드렸거든요. 근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빠지신 거죠.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수치들이 너무나 좋아져서 그걸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면서 환자분 모시고 상담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입 좀 제가 한번 좀 볼게요. 보세요, 어머니. 그 정도면은 식사하실 때 입 안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하는 거 없지 않아요? 이 안은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. 겉에 하고 끈팅이 좀 아파. 입 안쪽에 예전에 심했던 데는 다 나은 것 같고요. 음식 먹을 때 주로 어떤 거 주로 드세요, 하루에? 김치하고 그래도 요즘은 그 김치 씹어 먹으면은 여기는 그래도 입술에 많이 음식이 닿을 곳이 아니라서 이 안에만 씹고 넘기면 되니까. 참고 김치 먹을 수 있어요. 예전에 처음 왔을 때 어머니 김치도 제대로 못 먹었죠? 뭐 어떠셨어요? 그땐 죽도 걸거치 못 먹다. 죽도 못 먹을 정도였고 지금 어머니 검사 결과를 제가 쭉 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셨어요, 지금은. 근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있는데 그거 이따 마지막 설명드릴게요. 제가 오늘까지 1년 동안에 30번 치료했고요. 오늘이 이제 31번째거든요. 근데 어머니가 1년 동안에 다니신 기간 보면은 보통 주 1회 계산하면 52주니까 원래 50번 넘게 치료를 해야 되지만 어머니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오신 적도 많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정도 횟수면은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. 지금 평평태선 환자 다른 분에 비하면은 적게 받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되게 많이 좋아진 이유가 있거든요. 그거 이제 설명드릴 건데 처음에 오셨을 때 혈관도 되게 안 좋으셨었는데 오실 때마다 제가 평평태선만 치료한 게 아니고 혈관도 같이 치료했어요. 그래서 여기 안 좋았던 혈관이 지금 떨어지면서 이게 압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좀 전에보다 훨씬 더 좋아지신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볼게요. 수온인데 처음에 왔을 때 수온 수치가 17.4였어요. 이게 얼마만큼 높은지 감이 없을 건데 저기 정상이 저한테는 한 4에서 5 정도가 정상이에요.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심할 때 뭔가 수온에 노출될 만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못 먹게 했죠. 생선도 못 먹게 하고 했잖아요. 안 먹는다고도? 네. 절대 드시면 안 돼요. 근데 그걸 안 먹었더니 지금 17.4에서 7.4, 3.8, 요번에 마지막 검사가 2.1까지 떨어져요. 그러니까 저게 다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산을 넘으신 거예요. 저게 다 좋아지고 나면은 이제 오염물질 때문에 생기는 어머니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다 좋아졌고요. 그 다음에 비소도 좀 볼게요. 비소도 처음에 왔을 때 21.8이었면은 저게 정상 수치가 12가 정상이에요. 거의 2배 이상 높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드셨던 농산물 중에서 농약을 많이 친 것들을 그전에는 잘 드셨다는 얘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먹지 말라고 잔소리하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10 이하로 떨어졌죠. 3.6까지가 마지막인데 또 살짝 올라오긴 해도 아까 얘기했던 커트라인 12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 넘지는 않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이 정도면 관리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은 이거 영양소거든요, 어머니.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거의 영양 결핍이었어요. 270밖에 안 되는 상황. 그래서 얘가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얘를 제가 보충해주고 나니까 1200까지 올라가죠. 이게 쭉 올라가면은 부족한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. 얘도 좋아졌고요. 그 다음에 호상구수도 처음에 좀 높았어요. 340이면은 일반적인 검사 수치로는 정상 범위 안에 들지만 제가 환자 볼 때는 호상구수가 200이 넘는 사람은 좀 저는 높다고 보통 판독을 내리거든요. 근데 어머니가 지금 340이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장 누수도 치료하고 곰팡이도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수치가 떨어져서 이제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 한번 볼게요. 처음에 왔을 때 7,500이었고요. 지금은 점점 떨어져서 이제 4,800까지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면역이 떨어진 걸로 본다면은 실제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염증이 심했고 안 좋잖아요. 그럼 염증이 심하면 원래 백혈구가 더 올라가야 돼요. 근데 어머니가 면역이 떨어지니까 올라간 게 7,000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수치를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
지금은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나니까 염증을 해결하기 위한 백혈구가 필요 없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저게 떨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아,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이 줄고 있구나,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. DHEA라는 파라미터인데요. 이게 여성 호르몬 전구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어머니가 나이도 70이 넘고 하니까 당연히 얘는 바닥으로 떨어지죠. 예전에 10밖에 안 됐는데 최소한도로 그래도 100 가까이는 올라와 줘야 돼요.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거 투여하고 났더니 이제 87까지 올라오죠. 저 정도 되면은 그래도 몸이 좀 살만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제가 이제 다 잡았는데 안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장누수가 해결이 잘 안 돼요. 예전에 세균도 많고 장누수에 곰팡이도 심했는데 이게 지금 재검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누수도 완전히 다 잡히지 않고 곰팡이는 좀 줄었어요. 줄기는. 유기산 검사했던 결과지인데요.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아직 다 잡히진 않아서 그래요. 그래서 저게 안 잡히는 이유가 제가 보면은 나이 드시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위에서 들어오는 균들을 제균할 수 없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또는 내가 입이 안 좋고 불편할 때는 씹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. 씹는다고 씹지만 대충 씹고는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자꾸 위장에 넘어가고 위장에서도 소화가 안 되고 소장, 대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균의 증식이라는 게 또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 균은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. 어딘가에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게 음식밖에 없잖아요.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 놓고는 한참 끓여놓고는 이걸 그때그때 데펴서만 드세요. 그럼 위험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세균이 증식하고 있는데 이게 대충 데핀다고 너무 뜨거우면 먹기도 힘드니까 또 살짝 데피고 나면 바로 꺼버리니까 균이 증식한 대로 또 먹어요. 그래서 음식을 끓일 때는 충분하게 한 10분 가까이를 팔팔 끓이셔야 돼요. 그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또 다시 이제 식초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극하는 것들 잘 같이 하셔야 되고. 그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 어머니 이게 좋아진다니까. 장이 다 잡혀서 장이 건강해질 때쯤 돼야지 더 이상 이게 안 생기는 몸이 돼요. 제가 할 일은 내가 다 했어 이미. 그러니까 그 노력을 집에서 열심히 하면 되고요. 꼭 팔팔 끓여서 5분에서 10분 이상 끓여서 드시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세요. 예. 네.